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3.1운동 104주년을 기념하여 NGO 단체인 한국 헤비타트, 아주 훌륭하고 너무 고마운 단체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개선 사업을 하는 곳이고, 우리 역바연, 우리 연구소에 우리 식구들 역시 소정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9년 김인년의 3.1운동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연 인원 200만 명이 참여했던 거적적인 만세운동이기 때문에 한국 헤비타트에서 이번 3.1절을 맞이하여 나름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역시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 갖고 사이트도 한번 좀 들어가 보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3.1절 관련 영상 촬영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3.1절 관련 통합 영상은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유관순 열사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하는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자제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칼을 뺐습니다. 할 건 해야 되겠다. 어디 가나 진짜 이놈의 일베 진짜 독립운동가 깔아뭉개고 아주 업신여기는데 도대체 걔네들의 핏줄은 뭐고 뿌리는 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놈의 DNA를 진짜 한번 해부해보고 싶은데요. 아니 무슨 유관순 열사가 가짜다. 실제로 그런 책도 나옵니다. OX 명확하게 답하겠습니다. X입니다. 그럼 유관순 열사는 정말 우리가 존경에 맞이해야 할 독립운동가 맞냐? 당연하죠. 오프코스. 물론 정말 여러분, 제가 짧게나마 유관순 열사가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었던 1919년에 만세운동이 탑골공원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민중들이 이화학당 근처를 지나갈 무렵에 미국인 교장이 자신들의 학생이 다칠까봐 교문을 꽁꽁 걸어 장군이 유관순을 비롯한 친구들이 여고생인데 학교 담을 월담하여 만세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체포당합니다. 물론 첫 번째 체포당했을 때에는 유관순도 빨리 풀려납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게 학생들의 만세운동 참여 규모가 커지니 전국에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관순도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천안에 내려가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오빠와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서 천안 지역 사람들에게 돌리고 여기저기 각 지역 사람들과 함께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3월 1일은 양력이었는데 음력으로 3월 1일이 당시 1919년 4월 1일이었기 때문에 4월 1일을 기해서 만세운동을 준비했고 이게 그 유명한 천안의 아우네 장터에서의 만세운동입니다. 실제로 당시 그 지역의 어른이었던 조인원, 훗날 조병옥, 조병옥. 제가 4.3 때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병옥의 아버지 조인원이 실은 리더였던 것도 팩트고 사실이지만 어린 유관순 그만큼 열심히 아우네 장터 시위를 준비했고 그런데 그 아우네 장터 시위에서 유관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본군에 총에 맞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는데 함께 독립운동하던 부모님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유관순도 체포당합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장에서 외놈 따위에게 굴복하기 싫다. 언젠가 너희들은 천벌을 받고 지옥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자를 들어서 재판장을 향해 던져버려. 그럴만하죠. 부모님이 그 일본군의 총칼에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게 재판 모독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시 감형돼서 3년형이 떨어졌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힙니다. 실제로 유관순 열사께서 계셨던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한 명 정도 쓰는 좀 큰 방? 제가 지금 교도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말도 안 되는 한두 명이 쓸만한 그 방에 30여 명의 죄수들을 넣어놓고, 죄수라고 말해서 죄송하네요. 다 독립운동가들이죠. 3.1운동 때 잡혔던 분들이시니까 정말 그렇게 열악한 수감 생활을 하시죠. 그런데
수감한 지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1920년 3월 1일이 다가오자 그 서대문 형무소 사람들과 동조하여 다시 제2의 만세운동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준비했고, 다른 방의 재소자들에게 이래저래 만세 시위를 할 거다라고 알리는 작업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1920년 3월 1일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가장 크게 대한독립 만세가 외쳤고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전차 운행이 중단될 정도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주동자 중에 한 명이 유관순이었고, 그래서 일제는 유관순을 잡아서 고문했고 유관순을 말도 안 되는 독방에 쳐놓고 그랬죠. 그런데 어찌저찌 해서 우리 고종황제 후손이 일본에 외왕과 지방과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형량 절반이 딱 감형이 됩니다. 그래서 1920년 9월 30일에 옥중 생활이 끝나고 출소되어야 하는데 9월 28일에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십니다. 일본 아이들이 어떤 고문을 했는지 그 고문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에 남겨놓진 않았지만 분명히 수감 생활 중 구타나 고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은 확실합니다. 여고생이 고문에 의해서 추록 이틀 남겨놓고, 아니 그러면 일제가 보았을 때 이 유관순이라는 이 여고생이 살아나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추록 이틀 전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당연히 분노할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일제가 그렇게 돌아가신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이화학당의 교장과 교사가 너희가 그 시신을 내놓지 않으면 미국계에 이걸 알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신을 인도받지요. 이태원 공동묘지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근데 이태원 공동묘지가 헐리고 군용기지로 쓰인다거나 그러니까 다시 미아리 공동묘지로 옮겨가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태원 공동묘지를 일제가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시신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유관순 열사는 누나이자 우리들의 언니였고 지금은 우리들의 여동생이고 이제는 우리의 딸이고 충분히 존경할 만한 대단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 의지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훼손하지는 말자. 그러나 유관순 열사가 현재 우리 대중들에게 이렇게 유명한 독립운동가로 각인된 건 친일파들 때문이었다. 친일파들이 유관순을 영웅화시켰다라는 주장도 있죠. 이건 OX. 이거 O 맞습니다. 저도 이걸 O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에 가담했고 체포당해서 1920년에 돌아가시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는 25년간 어떤 기록에도 어떤 신문 기록에도 유관순 열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민중들은 유관순을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유관순이 확 부각되고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유관순의 이름 석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유관순을 띄었냐? 유관순은 이화학당에 다니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우리 일반 대중이 유관순의 이름 석자를 알기 어려울 겁니다. 저조차도 유관순 이름을 모르고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3.1운동 때 7,500명이 순국하십니다. 그 7,500명의 그 아름다운 넋을 우리는 기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관순이라는 이름 한 명을 분명히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화학당 출신의 유관순, 이화학당의 해방 직후에 교장이었던 신봉조, 그리고 유관순의 선배이자 이화학당의 교사였던 박인덕, 둘 다 친일 경력자입니다. 이게 진짜 반민특위 제대로 되고 그러면 끌려가서 실제로 한국사에서 매장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화학당의 교장과 교사 출신의 지식인 2명이 자신들이 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화학당에서 내놓을 만한 인물이 있는가 유관순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관순을 이화학당의 대표 독립운동가로 띄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박인덕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화학당의 선배로서
유관순에게 독립의 의지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친일 경력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유관순은 집안 자체가 완전히 개신교 집안입니다. 개신교에서 선교 작업의 일환으로 함께 유관순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관순은 우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친일파들에 의해 부각된 게 맞지만 유관순은 실제 영웅이죠.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이 친일파들아, 너희들 덕분에 유관순을 알게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와, 친일파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 유관순 기념사업회 역시 그 친일파였던 신봉조와 박인덕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유관순 기념사업회는 1950년대부터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유관순을 알리는데 앞장섰고 그랬기 때문에 유관순 기념사업회는 지금은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유관순이 또 한 번 세상에 더욱 알려지게 된 계기는 유관순 위인전기가 책으로 나옵니다. 그 책을 누가 썼냐? 전영택이 씁니다. 유관순 전. 이 전영택도 친일파죠. 참 안타까운 역사다는 말씀과 더불어 보통 이제 우리가 건국운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장에 좀 의외의 인물들,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시정부가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만로 내려간 중국인들 이름이 상당수 있는 게 좀 안타깝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있는 게 안타깝죠. 그런데 아니 어찌 보면 2등급인 대통령장에 그 의열단원들 김상옥, 김익상, 김지섭, 나석주, 그리고 그 유명한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 기억하십니까? 영화 암살의 여자 주인공. 그리고 태백광로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도 대통령장에 있고 신돌석도 대통령장에 있고 신채호도 대통령장에 있는데 유관순은 그 대통령장도 아닌 3등급의 박상진 의사처럼 독립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독립장에 있었던 유관순 열사가 어찌 보면 1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개인적 지명도와 유명도가 당시 독립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냐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 유관순 열사는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려야 될 독립운동가지만 유관순 열사만 이렇게 영웅화되는 과정 중에 3.1운동 때 현장에서 돌아가신 7,5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과 투옥된 그리고 부상을 당한 수만 명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는 박상진 의사도 그렇고 홍범도 장군은 2등급 대통령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올라섰죠. 여운형도 올라섰죠. 이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장에서 좀 이렇게 나란히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3.1운동 유관순 열사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가슴이 찌릿찌릿하다. 그러나 팩트는 팩트다. 친일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유관순 열사를 부각시킨 것도 팩트다라는 이런 씁쓸한 말씀과 더불어 3.1운동 강의 마무리 짓고 오늘 유관순 열사와 더불어 당시 순국하신 7,500명께 함께 좀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